안녕하세요. 스위스올 팟캐스트 강성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인데 LA 레이커스가 다비넴 코치를 해고했죠. 다비넴 감독만 해고한 게 아니라 다비넴 코치 밑에 있는 어시스턴트 코치까지 다 해고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해석이라기보다 왜 레이커스 입장에서 해고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에피소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레이커스 팬들이라면 뭐 이미 시즌 동안 다 아시는 내용이고, 레이커스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 코치가 왜 해고됐는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상황은 현재 LA 레이커스가 1라운드에서 덴버와의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1대4로 지면서 시즌을 마무리하고 바로 다비넴 감독을 해고했죠. 다비넴 감독만 해고한 게 아니라 그 산하에 있는 모든 어시스턴트 코치진 다 해고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켄드릭 퍼킨스나 아니면 뭐 찰스 바클리나 한마디씩 하잖아요. 레이커스가 진 이유가 다비넴 감독 때문 아니다. 코치진 때문에 지는 게 아니다. 선수들이 지는 이유다라고 했는데, 뭐 저도 당연히 공감합니다. 덴버전을 진 거는 다비넴 감독 잘못이 아니죠. 이게 로스터상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있고 자말 머레이를 잡아둘 수 있는 프리미터 디펜더가 없는 로스터였기 때문에 이 시리즈에서 진 거는 다비넴 감독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비넴 감독을 해고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죠. 일단은 다비넴을 레이커스가 데려온 이유가, 다비넴 감독이 선수 출신이잖아요. 선수 출신 감독이 주는 이점이 있거든요. 타이론 루 감독 같은 경우도 르브론 제임스라는 스타 플레이어랑 상대했을 때 동등하게 얘기하고, 타이론 루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리그에서 손꼽히는 전략가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리스펙트를 받기가 되게 쉬웠고요. 뭐 최근 사례로는 뭐 이메 우도카 감독이 있죠. 선수 출신으로 진짜 카리스마도 있고 스타 선수들의 이렇게 눈을 보면서 원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고 포스가 있는 감독이죠. 이메 우도카 감독이 있을 때 보스턴 수비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때 수비가 좋았던 멤버가 거의 그대로 조 마졸라 감독 밑에서 지난 시즌 했는데, 그때 수비가 좀 엉성해졌거든요. 물론 뭐 조 마졸라 감독 자체가 공격을 지향하는 감독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제 생각에는 이메 우도카 감독이 선수들의 정신무장을 엄청 잘 시키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제이슨 테이텀이 예전에 안드레 이고달라랑 에반 터너가 하는 포인트 포워드라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메 우도카 감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이슨 테이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팀이 다 같이 필름 세션을 하는데 전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닌데도 이메 우도카 감독이 필름을 보여주다가 멈추면서, 예를 들면 르브론 제임스가 테이텀을 돌파하는 장면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고 테이텀한테 이제 너 르브론 왜 돌파하게 놔주는 거야? 우리 여기 친구하려고 경기하는 거 아니잖아. 너 르브론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면서 르브론 저렇게 돌파하게 냅두면 어떡해? 막 이런 식으로 테이텀을 엄청 챌린지 했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선수들을 계속해서 멘탈에 무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멘탈리티가 코칭 스태프부터 밑에 선수들까지 전해졌고, 그해 보스턴이 그래서 강했다고 제이슨 테이텀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휴스턴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지금 이메 우도카 감독이 휴스턴의 코치로 있는데 시즌 막판에 가장 핫했던 팀 중 하나가 이메 우도카의 휴스턴 팀이었고, 시즌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메 우도카랑 르브론 제임스가 경기장에서 서로 트래시 토킹 하다가 서로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경기 기억하시나요? 그런 거 보면은 이메 우도카 감독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르브론하고 뭐 사이가 안 좋나? 아니면 감독이 왜 저래? 왜 이렇게 오버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휴스턴의 어린 선수들이 르브론이라는 슈퍼스타 경기하면서 압도되고 얼어있다고 이 감독이 생각을 하니까, 이메 우도카 감독이 르브론한테 막 뭐 비치라고 막 트래시 토킹하면서 자기 팀 선수들한테 메시지를 전한 거죠. 너네는 르브론 무서워? 난 안 무서워. 르브론 무서워하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너네도 싸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레이커스도 다비넴 감독이 약간 그런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데려왔어요. 그런 감독 스타일을 원한 거는 그 전에 프랭크 보겔 감독이 선수들의 호응을 좀 얻지 못한 스타일의 감독이었어요. 좀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사실 지금 프랭크 보겔 감독은 피닉스에서도 좀 그런 이슈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선수 출신 감독의 뭔가 카리스마 있는 감독인 다빈 햄 감독을 데려와서 팀을 이끌어 보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그림이었거든요. 다비넴이 왔던 지난 시즌에는 레이커스가 이미 상황이 안 좋았어요. 시즌 뭐 2승 10패로 시작했고 르브론과 AD가 부상으로 서로 경기 거의 못 뛰었거든요. 많이 못 뛰었거든요. 그리고 시즌 내내 진짜 힘든 오르막길을 달렸어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겨우겨우 올라가서 7번 시드로 살아남아서, 사실 지난 시즌에 레이커스 상황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다비넨 감독이 1라운드에서 멤피스전에서 로테이션 잘 꾸려가지고 2라운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섭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가서 덴버한테 졌지만 그 시즌을 돌이켜보면 거기까지 간 게 기적이죠. 잘했어요, 다비넨 감독이. 트레이드로 온 로스터를 중간에 잘 꾸려가지고 시즌 중반에 이제 그 로스터를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갔으니까. 근데 이번 시즌은 시작부터 아주 좋지 않았죠. 지난 시즌에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간 주요 멤버가 디안젤로 러셀, 오스틴 리브스, 루이 하치무라, 르브론, AD 이거잖아요. 레이커스 구단도 이 라인업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합니다. 레이커스의 오프 시즌을 완전히 장악한 마법의 단어가 있거든요. 연속성이었어요. 지난 시즌과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이번 시즌을 치르겠다. 지난 시즌 잘한 멤버가 연속성을 가지고 이번 시즌에 뛰기 때문에 우리 더 잘할 거야라는 약속을 구단이 했거든요. 그리고 팬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잘하는 팀들 보면 이 연속성을 다 가져갑니다. 보스턴도 그렇고요. 덴버도 지금 몇 년째 같이 뛰는 선수들이 그 같은 코어로 뛰고 있고 그 연속성이라는 게 지금 사실 NBA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레이커스가 컨퍼런스 파이널 주역 중에 한 명이고 3년 51밀리언 올 시즌에는 15밀리언 달러 이상의 셀러리를 받으면서 구단이 어느 정도 미래를 많이 투자한 루이 하치무라를 제쳐두고 이번 시즌에 오프 시즌에 사인한 1년 4.5밀리언 달러를 받는 토리안 프린스를 중용하기 시작합니다. 다비넨 감독이 시즌 초에 벤더벨트가 부상이었고 루이가 부상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토리안 프린스 사용하는 게 이해되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시즌 중에 벤더벨트가 부상해서 돌아왔는데 다비넨 감독이 벤더빌트보다 캠 레디시를 더 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죠. 벤더빌트가 레이커스가 보유한 최고의 프리미터 디펜더 자원이고 지난 시즌에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의 주역이거든요. 벤더빌트도. 그리고 벤더빌트가 그런 뭐라고 하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 오프 시즌에 막 3년 장기 35밀리언 계약을 준 선수인데 반면에 캠 레디시는 NBA에서 반겨주는 팀이 없어가지고 5년간 네 번째 팀 옮겨 다니고 있던 선수고 2밀리언짜리 선수거든요. 뭐 그래서 이거 자체도 되게 의아한데 또 뭐 예를 들면 다른 팀들은 어린 선수 디벨롭도 많이 하는데 레이커스 팬들도 이번 시즌에 좀 레이커스에서 그런 디벨롭하는 어린 선수들 드래프트에서 디벨롭하는 어린 선수들을 보기를 원했는데 오프 시즌에 레이커스 선수들이 트레이닝 캠프 때부터 진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기대를 감을 심어줬던 선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2년차 선수인 맥스 크리스티인데 맥스 크리스티가 공격이나 수비나 적어도 캠 레디시보다는 무조건 좋은 플레이어거든요. 이미 지금. 근데 플레잉 타임을 맥스 크리스티한테 줘가면서 이 선수를 좀 디벨롭하고 키웠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그거랑 비슷해요. 아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팬들은 공감하실 텐데 스티브 커 감독이 시즌 초반에 브랜드 포젬스키 로테이션에 안 넣고 코리 조셉 뛰게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런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로테이션이나 선수 기용이 이번 시즌 레이커스의 정규 시즌 부진에 엄청나게 큰 작용을 했죠. 특히 인시즌 토너먼트 우승 후에 13경기 구간 동안 레이커스가 3승 10패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레이커스가 순위가 떨어지는 아주 큰 타격을 주는 구간인데 이 구간 동안에 레이커스에서 보장해준 샐러리가 합쳐서 9밀리언인 토리안 프린스와 캠 레디시가 경기당 도합 59분을 출전을 했고요. 경기당 16개의 슛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레이커스에서 보장해준 샐러리가 합쳐서 90밀리언인 벤더벨트와 루이 하치무라는 이 구간 동안에 경기당 겨우 합쳐서 42분 출전했고요. 또 팀의 세 번째 혹은 뭐 네 번째로 잘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디안젤로 러셀은 경기당 출전 시간이 캠 레디시랑 똑같았고 경기당 슛 횟수가 토리안 프린스랑 똑같았습니다. 레이커스 팬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미디어도 엄청 관심을 많이 받는 팀인데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보내니까 결국에 다비넴 감독이 토리안 프린스 대신 루이 하치무라를 선발로 이용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전까지 루이 하치무라가 경기당 22분 출전했고 토리안 프린스는 경기당 30분 출전하고 거의 모든 게임을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토리안 프린스가 선발로 출전한 49게임 동안 레이커스는 25승 24패였고요. 이 구간에서 또 스타팅 라인업을 마구마구 섞기 시작하는데 다비넴 감독이 오스틴 리브스를 벤치로 보내기도 하고요. 디안젤로 러셀도 12월 말에 벤치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썼던 라인업이 캠 레디시, 밴더빌트, 하치무라, 르브론, AD의 이미 말이 안 되는 올 윙 라인업을 가기도 하고요. 이 라인업에서 르브론 말고는 플레이메이킹 되는 선수도 없고요. 슈팅도 거의 르브론 혼자예요. 왜냐면 하치무라가 이때 슈팅을 잘 못 쐈거든요. 이 구간 동안. 그래서 이 라인업을 처음 사용했을 때 레이커스 내부에서도 이 라인업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었다고 하고 미디어에서도 이게 되는 건가 뭐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조정을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앤서니 데이비스, 르브론 제임스, 벤더벨트, 토리안 프린스, 캠 레디시 라인업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 라인업을 쓴다는 말은, 즉, 디안젤로 러셀, 루이 하치무라, 오스틴 리브스가 다 벤치에서 나오는데, 이 팀의 3번째 혹은 4번째로 잘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디안젤로 러셀, 루이 하치무라, 벤더벨트, 토리안 프린스는 경기당 30분 출전했고 경기당
팀 내 연봉 3위, 4위, 5위인 선수고 이 말은 구단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 선수였고 레이커스에서 아마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을 안 쓰고 다 벤치에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 구간 동안 결국에 레이커스가 한 게 25승 24패. 2월 달부터는 제발 루이 하치무라 선발에 넣어라. 좀 더 디안젤로 러셀, 오스틴 리브스 넣어 써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미디어나 팬베이스에서 압박을 하니까 드디어 루이 하치무라를 선발 라인업으로 바꿉니다. 이때 사실 다비넨 감독이 뭐 그 이전에 해고된 애 만에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변화를 가져가는데 루이 하치무라가 2월부터 경기당 31분 출전하고요. 토리안 프린스가 경기당 22분 출전한 거로 서로 둘이 출전 시간이 바뀌었어요. 루이 하치무라는 2월 1위 경기 빼고는 모두 다 선발로 출전했고요. 그래서 이 구간 동안 레이커스가 23승 10패를 했고 이 성적이 구간 동안 NBA에서 다섯 번째의 성적이었고 리그 3위 오펜스 레이팅 팀이었습니다. 다비넴 감독이 마침내 자신이 가진 최고의 선수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이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구단이 이미 돈을 투자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미디어나 팬 베이스에서 시즌 초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누구나 이 선수들이 레이커스가 가진 최고의 베스트 5라는 거를 알았거든요. 가비넨 감독이 NBA에서 코칭을 하기엔 좀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팀의 로스터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로스터가 겨냥한 강점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는 게 좀 크죠. 지난 시즌에 레이커스가 서브 컨퍼런스 파이널 갈 때 이 팀의 로스터의 강점이 진짜 명확했거든요. 프론트 코트의 사이즈와 르브론 AD의 탑 엔드 탤런트를 중심으로 완전히 높은 레벨의 IQ 바스켓볼을 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로스터의 강점이었거든요. 근데 다빈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루이 하치무라, 뭐 오스틴 리브스, 디안젤로 러셀 이런 선수들보다 토리안 프린스, 캠 레디시를 더 많이 사용했거든요. 토리안 프린스가 선수로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레이커스가 토리안 프린스 오프시즌에 계약했을 때 굉장히 좋은 무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만 토리안 프린스는 경기당 뭐 30분씩 선발로 뛸 수 있는 윙은 아니고 좋은 벤치 윙이에요. 캠 레디시도 마찬가지로 경기에서 많은 시간을 뛸 수 있는 좋은 NBA급 선수가 아닌 것 뿐이에요. 이 선수들이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 선수들을 사용을 너무 많이 한 감독이 문제죠. 그러니까 토리안 프린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벤치에서 나와서 상대 벤치 선수를 상대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벤치 윙이고 경기당 20분 미만으로 뛰면서 해야 되는데 이 선수를 선발로 넣으면서 상대 탑급 윙 선발 라인업과 맞서 싸우게 하니까 사실은 이 선수가 가진 역량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런 선수들의 강약을 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감독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는 다비넴 감독이 덴버전을 지고 레이커스가 시즌을 마무리한 이유가 아니에요. 애초에 덴버는 누가 감독이 있든지 상관없이 레이커스의 로스터상 한계 때문에 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플레이인을 통해서 올라가고 1라운드에서 덴버를 만나게 된 상황으로 시즌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 자체가 다비넴의 문제인 거죠. 애초에 거기 있었으면 안 됐거든요. 시즌 중반에 라인업을 잘못 기용하면서 애초에 그 상황에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스럽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다비넴 감독이 레이커스의 라커룸의 통제권을 잃는다고 표현하죠. 뭐 선수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게 이제 시즌 내내 보였거든요. 다비넴 감독이 지미 버틀러 빠진 바이애미한테 완전히 지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왜 진 거 같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냐라는 질문에 무엇보다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해서 부상 때문에 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면 선수들이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 바로 경기에서 기자회견 때 오스틴 리브스랑 앤서니 데이비스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부상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더 플레이를 더 잘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완전히 그냥 다비넴 감독의 말을 그냥 정면에서 부정하고 다비넴 감독이 이번 덴버 시리즈 끝나고도 이 얘기를 해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자비넨 감독한테 이제 뭐 이번 시즌 돌아보면서 오프 시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비넨 감독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프 시즌을 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 시즌보다 레이커스가 건강한 시즌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르브론과 AD가 둘 다 70경기 이상 뛰었어요. 그래서 모두를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죠. 코트에서도 선수들이 감독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오스틴 리브스가 코트에서 다비넴이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완전 무시하고 지나가는 장면이라던가 덴버전에서 4쿼터에 오스틴 리브스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오스틴 리브스가 없으니까 팀의 플레이메이킹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고 리브스가 벤치에서 다비넴 감독한테 나 들여보내달라고 엄청 소리친 다음에 그제서야 다비넴 감독이 들여보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리즈 전체에서 오스틴 리브스가 좀 플레이 타임이 조금 적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또 르브론이 알아서 그냥 오스틴 리브스한테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데리고 경기장으로 교체해서 들어간 장면도 있고 작전 타임에서 다비넨 감독이 지시한 거 그냥 버리고 르브론이 세팅한 작전으로 공격하는 장면도 있었고
다비넨 감독이 작전 지시하는데 자리를 떠나는 앤서니 데이비스도 있었고, 아니면 뭐 덴버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AD가 그 얘기도 하잖아요. 아, 우리는 공수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거의 완전히 다비넨 감독한테 직격탄 날리기도 했고, 또 여러분 그 경기 기억나시나요? LA 클리퍼스랑 레이커스가 경기를 했는데 21점 차로 클리퍼스가 4쿼터에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역전해서 레이커스가 이겼는데, 이때도 다비넨 감독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르브론이 자기가 포인트 가드 할 수 있는 거 알지? 이러면서 그냥 클리퍼스의 스위치 디펜스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역전을 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보면은 그때 다비넨 감독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르브론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이 모든 시즌 중의 사건들을 보면은 이미 다비넴의 이상한 결정으로 선수들이 신뢰를 많이 잃고 되게 좌절하고, 그다음에 모스틴 리브스 같은 경우는 엄청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가 벤치로 갔는데 그게 캠 레디시 때문에 벤치로 가니까. 이런 신뢰를 잃은 주요 원인은 다비넴 감독이 기용한 로테이션, 라인업 관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비넴 감독이 해고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너무 느긋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소극적인 코칭 스타일 때문도 있어요. 타임아웃 부르면 보통 한 포지션에서 점수 넣으면서 상대 흐름 끊어주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부르잖아요. 그 타임아웃에서 중요한 게 좋은 플레이 하나 그려줘서 선수들이 그걸로 이제 쉽게 좀 득점을 하고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게 중요한데, 다비넴은 이럴 때 타임아웃을 부르고 좀 의미 없는 동기부여를 위한 말들, 뭐 그러니까 야 뭐 여기가 중요해 더 열심히 뛰어 뭐 이런 말들을 해서 선수들이 그 누나를 부린다고 하죠. 약간 막 위 보면서 아 뭐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뭐 르브론 아예 보드 갖고 오라고 내가 그리겠다고 하면서 그리는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다비넨 감독 이번에도 뭐 경기가 끝나고 나서 뭐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덴버 시리즈 1경기 끝나고 나서는 아직 자기는 써먹을 수 있는 조정들이 많은데 1경기에 다 쓰고 싶지 않았다면서 좀 되게 느긋한 스타일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덴버 같은 팀들은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지 막 여유 있게 뭐 1경기 조정 안 하고 2경기 조정해보고 막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 덴버랑 2차전에서 20점 차 리드를 덴버가 따라잡을 때 자말 머레이가 드리블하면서 르브론 가슴에 몸을 들이민 다음에 튕겨 나가면서 파울 얻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4쿼터 아마 1분도 안 남았을 때고, 이때 파울 얻은 다음에 자유투에서 경기가 동점이 됐어요. 근데 NBA에서 이런 종류의 파울을 올스타전 이후에 안 불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이 같은 경기에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디안젤로 러셀의 얼굴을 이렇게 후려쳤는데 마이클 말론 감독이 파울이 아니라고 챌린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파울이 아닌 걸로 선언이 되죠. 이게 마지널 컨택이라고 해서 뭐 일반적인 플레이에서 나올 수 있는 컨택이고, 이 컨택으로 인해서 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파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마지널 컨택인데, 같은 경기에서 마이클 말론 감독이 자기 선수가 얼굴을 쳐도 챌린지를 하면서 성공하는 걸 봤거든요. 다비넨 감독은. 그리고 마지널 컨택이라는 단어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모든 시리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챌린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 모든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이 챌린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다비넨 감독이 챌린지를 안 하고요. 그래서 다비넨 감독은 아직도 그 경기에서 안 쓴 두 개의 타임아웃과 챌린지를 가지고 지금 여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르브론이 4경기 때 챌린지 안 한다고 엄청 화내잖아요. 그게 그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다비넨 감독이 챌린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제 경기 끝나면 코치를 너무 제물로 삼는다, 비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요소도 있죠. 다비넨 감독이 뭐 다시 말하지만 덴버전에 진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그 외에 너무 많은 큰 일들을 다비넨 감독이 시즌 내내 잘못 처리해온 게 너무 많았어요. 팀의 로스터의 강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라인업 기용, 그리고 뭐 느긋한 코칭 스타일, 선수들의 사라진 신뢰, 이 모든 것들이 다비넨 감독이 해고된 이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리그가 더 치열해지고, 특히 서부는 항상 얘기하지만 더 이상 실수할 여유가 없는 컨퍼런스입니다. 이번 시즌에 레이커스 47승 해도 플레이인 팀이고, 내년에는 더 치열해질 거고, 플레이오프 가면 더 한 포지션 한 포지션은 중요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감독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상대 감독에 비해서 완전히 압도될 거다라는 걸 알면서 시즌을 진행할 수 없죠. 특히 레이커스처럼 우승이 목표인 팀이고 르브론이 앞으로 이제 1, 2년밖에 못 뛰는데 챔피언십 윈도우가 아주 아주 짧게 남아있는 팀들은 더더욱 어떤 한 분야도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시즌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비넨 감독이 해고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비넨 감독 이유는 누구냐? 다음 레이커스 감독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타이론 루, 마이크 부덴홀저 전 미러키 벅스 감독, 그리고 제이제이 레딕이 있는데 이상적으로는 타이론 루 감독이 좋겠죠. NBA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타고난 전략가인데, 근데 뭐 타이론 루를 클리퍼스가 내줄 일이 있나요? 전 절대 안 내줄 것 같거든요. 타이론 루 감독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클리퍼스 구단주부터 뭐 프론트 오피스까지 다 해피하고 자기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진짜 없다고 보고요. JJ 레딕은 좀 흥미로운 후보죠. JJ 레딕은 선수 때부터 아주 영리한 선수였고 지금은 미디어, 뭐 팟캐스트 활동하면서 되게 좋은 게임 플레이, 게임 분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르브론 제임스하고 마인드 더 게임이라는 팟캐스트를 런칭하기도 했는데 이런 JJ 레딕이 레이커스 차기 감독 후보 중 강력한 후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농담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마인드 더 게임 팟캐스트 하면서 JJ 레딕을 감독으로 트레이닝해서 데려오려고 한 큰 그림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JJ 레딕 아주 경기도 진짜 잘 읽고 똑똑해서 뭔가 베테랑 어시스턴트 코치진이 보자 하고 르브론이 약간 선수 겸 감독으로 같이 도와주면 뭐 재밌는 그림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아무래도 첫 감독이 되는 팀을 레이커스라는 팀을 맡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엄청난 이 압박과 레이커스는 코트 안팎에서 굉장히 드라마가 많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제이제 레딕이 하기에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타이런 루, 부덴홀저, 그 다음에 뭐 제이제 레딕 순위인데 부덴홀저나 제이제 레딕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커스의 감독 선임도 아주 재밌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업데이트 있으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